C.S. 루이스 하면 다들 나니아 영대기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가 그냥 따뜻한 이야기만 쓰는 작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의 또 다른 얼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깊숙한 믿음들의 정면으로 맞섰던 아주 날카로운 문화 비평가로서의 C.S. 루이스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진보, 문화, 평등 같은 개념들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화, 그러니까 일종의 환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루이스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C.S. 루이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상상력이 넘치는 세계를 만들어낸 부드러운 이야기꾼.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좀 다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기 시대를 지배하던 거대한 생각들을 신화라고 부르면서 그 허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었던 비평가 말이죠. 자, 그럼 루이스가 깨부수려고 했던 첫 번째 신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진보의 신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류의 역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루이스는 바로 이 생각에 잠깐만요 하고 제동을 거는 거죠. 루이스의 주장은요, 진짜 단호해요. 그는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에세이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이 진보라는 거, 그거 아무런 증거도 없는 그냥 신화다라고 말이죠. 역사가 자동으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진보가 아니면 대체 뭐가 있냐고요? 루이스가 내놓은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강력하고 좀 파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죠. 역사의 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경고랄까요? 마치 잘 보던 연극이 갑자기 막을 내리는 것처럼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화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예술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이스는 문화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원래 의미를 잃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는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루이스가 보기에 예술을 즐기는 게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스펙 쌓기처럼 변질되는 순간 그 순수한 즐거움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시를 읽고 내 정신을 수양해야지? 이런 목표를 갖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 시를 온전히 즐길 수도, 그걸 통해 성장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루이스는 이런 문화 엘리트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위험을 설명하려고 카리엔토크라시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냐면 교양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계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루이스는 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아주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봤습니다. 자신들의 취향만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자기들 기준에 안 맞으면 수준 낮다면서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전체가 진짜 예술을 즐기는 대신 그냥 교양 있는 척하는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극적이고 어쩌면 좀 소름 돋는 비판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루이스는 그 유명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속편에서요.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입을 빌려서 현대사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아주 그냥 갈기갈기 해부해버립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래요. 나도 너만큼 잘났어. 이 말이 지옥이 보기에는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이상을 타락시키는데 아주 그냥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평등한 말 같잖아요?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스크루테이프가 이 말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아주 조목조목 짚어주는데요. 첫째, 이건 거짓말이에요. 정작 말하는 사람 자신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둘째, 이건 사실 열등감에서 나오는 분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셋째, 시기심이라는 아주 못된 감정을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서 정당화시켜버리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이 감정의 최종 목표는 뭐냐? 나보다 뛰어난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바로 그 파괴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날 폭군들이 썼던 방법인데 이제는 사회가 알아서 이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마가 말하는 평등의 방식입니다.
어떤 뛰어난 것도 용납하지 않고 모두를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 결과가 뭘까요?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개성도, 탁월함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잿빛 사회가 될 뿐이라는 거죠. 이 결론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작은 이삭들이 알아서 큰 이삭들의 머리를 물어뜯을 거다. 와,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를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서 말이죠. 결국 다 같이 평범함이라는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루이스가 던졌던 세 가지 날카로운 비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진보, 문화,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신화였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루이스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루이스의 도전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역사는 알아서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라. 둘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화생활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즐겁게 하는 예술을 찾아라. 그리고 셋째,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 뒤에 혹시 시기심이라는 파괴적인 감정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항상 경계하라. 결국 진정한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C.S. 루이스는 자기 시대의 신화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어서 이게 신화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 과연 그런 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루이스는 그 답을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